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아저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특약, 납입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납입면제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 특약은 분명히 맞는데, 모든 보험에 다 붙여도 되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가 어울리는 보험들이 있고요. 조금 맞지 않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조합이 어떻게 됐을 때 어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납입면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보험 납입 기간 중에 특정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아프거나 다치시는 거죠. 특정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잔여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납입 면제입니다. 근데 이제 특정 조건은 보험 회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다른데 여기 간추려서 적어놨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치매보험에 후유장애가 이렇게 붙는다거나 이런 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은 정말로 상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별로 항상 가입 설계서랑 약관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종신보험하고 납입면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찾아보시기 쉬운데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많이 유행을 했었었는데 종신보험에요, 특약을 설정을 안 하고 기본 특약으로 납입면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범위도 넓게요. 3대 질병에 플러스 후유장애 80% 이렇게 되는 특약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뗄 수도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나쁘지 않은 특약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종신보험에서 납입면제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별도로 납입면제를 넣어야 되는 특약 중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해지환급금은 주지 않는 납입면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많이 안타까워지는 게 사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높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망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혹시 별탈 무탈하게 인생을 흘러가고 있으면은 나중엔 이걸 연금전환이라든지 혹은 높아진 해지환급금을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중도에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암으로 해볼게요.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 요건, 납입면제 요건이 달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납입을 면제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돈을 쭉 안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대부분의 보험사는요, 납입면제 기간의 그 부분에서도요, 해지환급금 주는 내용이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몇몇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종신보험에서 또는 정기보험은 당연히 해지환급금을 만기 이후에 주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납입면제랑 조합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암보험이랑 납입면제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요즘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납입면제가 좋다 하면서 붙이시면 안 돼요. 암보험에도. 이걸 실제로 제 고객의 예시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즘 암보험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잖아요. 암 진단비, 전통적인 내용, 그리고 요 근래 내용인 암 치료비 보험. 참고로 암 치료비 보험에는 납입면제가 굉장히 어울립니다. 혹시 암에 걸리시게 됐다? 그러면 그 치료를 일회성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4년, 5년 이상으로 뭐 항암 방사선이든 항암 약제든 치료가 계속 공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보험금은 계속 받는데 보험료는 처음에 진단 이후부터 안 내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암 치료비 보험은 납입면제가 굉장히 어울려요. 문제는 생명보험사에서의 암 진단비예요. 유독 생명사의 암 진단비 보험을 언급한 것은요. 사실 손해사 암보험들은 갱신형이 거의 갱신형이죠. 갱신형인데 재발이라든지 중복 보장이라든지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보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입 면제가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생명사 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비갱신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비갱신이어서 앞으로 가격 오를 걸 걱정을 안 하시는데 단점이 뭐냐? 대부분의 생명사가 중복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딱 처음에 암에 걸렸을 일회성 용도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납입 면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회성으로 생각하면서 암보험을 하는데 납입 면제를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건 혹시라도 암에 걸려서 보험금 받으시면 그냥 계약 종료거든요. 납입할 게 없는데 납입 면제를 넣는 의미 없는 조합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보험이라는 게 처음부터 암 진단비 보험, 암 치료비 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암보험에 두 개 종류의 특약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납입 면제를 집어넣을 때 나의 암보험이 지금 진단비 내용의 성격인지 아닌지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부분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암보험의 납입 면제 말고 보험료 납입 지원금 특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에도 보험료 납입 지원금 특약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좀 암 내용에 많이 붙는데, 요건 납입 면제랑 조금 달라요. 납입 면제는 진짜로 보험료를 안 내게 해주는 거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은 이 내용인데요. 보험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낼 보험금을 한 번에 싹 주겠다. 지급을 받는 겁니다. 얼핏 보면,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은 납입 면제랑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요. 그냥 진단비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0년 만기에 암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암에 좀 빨리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았던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얼핏 이거는 암 진단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랑은 성격이 조금 저는 다르게, 내 이름하고는 다르게 실질 성격은 진단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납입 면제랑 납입 지원 특약은 둘 다 낼 수 있어요. 한 보험에. 선택이 아니고요. 두 개를 같이 넣으셔도 돼요. 심지어 납입 면제도 납입 지원 특약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특약들이에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신경 써서 하실 거라면은 둘 다 채택하시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니실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치매보험에 납입면제 특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치매보험은요 무조건 납입면제가 어울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약에 따라서도 아니고요. 고객에 따라서 납입면제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치매보험 가입 고객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은 30살입니다. 이분에게 납입면제가 필요할까요? 물론 초록이 치매라 그래서 치매가 일찍 올 수도 있기는 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손예진이 있잖아요.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분 납입 종료가 50대신데요. 그때도 치매 웬만하면 거의 안 걸리실 거예요. 이런 분께 납입 면제를 넣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떤 나이대에 납입 면제가 필요한지 느껴지시죠? 60대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동료 기간이 70대 후반, 80대 이상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치매가 오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납입 면제가 모든 보험에 좋은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놀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비 보험에 납입 면제를 붙이는 거예요. 참고로 앞서 암보험이랑 비슷한데 수술비 보험이라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보장성 보험에 수술비 특약들만 뽑아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수술비 특약에 납입문제가 붙을 수가 없는 게 수술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류가. 1종에서 5종만 해도 600개 이상의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받았을 때 앞으로 보험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맥락상으로는 수술비 보험에 납입면제가 붙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저도 좀 스스로 배우게 된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수술비 보험에 암 납입 면제를 넣으신 거예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수술비 보험으로만 하셨거든요. 근데 암 납입 면제를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맥락은 좀 이상한데 수술비로 뭐 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납입 면제가 발생하진 않는데 암을 걸리시면 납입 면제가 발동이 돼서 앞으로 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비용을 쭉 안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를 했고 몇몇 다음 고객들한테는 저도 수술비 보험할 때 혹시 납입 면제 안 넣어보시겠어요? 약간 권유를 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 말씀에 60대, 70대 넘어가면 진짜 자기 느낌으로는 절반 이상 안에 걸리신대요. 암은 너무 흔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납입 면제를 받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근데 통계적으로도 실제 고령 인구가 암 많이 걸리시긴 하거든요.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비 보험을 위한 납입 면제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에 이런 식으로 납입 면제를 붙여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방향의 설정은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납입면제 특약을 여러 갈래의 보험 상품들과 조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맨 마지막 예시가 되겠죠. 수술비 보험의 납입 면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납입 면제도 어떨 땐 좋을 수 있고 어떨 땐 안 좋을 수 있으니 꼭 모든 보험에 납입 면제를 넣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하게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